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 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간과 더불어서 지지는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호들입니다. 이 지지는 양이 좀 많습니다. 천간이 모두 10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지는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간을 하늘, 그 지지를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땅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명리학 공부에서도 이 지지 부분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과거에 이 동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역법의 단위였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의 끝에 글자들, 그러니까 천간의 간자, 그리고 또 이 지지의 지자, 이 둘을 이제 묶으면 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서도 얘기했던 대로 이 사주팔자를 이루는 기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60갑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뭐냐면 60개의 간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지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천간에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봤던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당시에 순의 임금이었죠. 이 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과는 모두 12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 10명의 자식이었는데 전부 다 태양이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명의 자식들은 모두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자부터 해까지라고 합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이 자식들을 그 일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목욕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명씩 하늘로 이제 올려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뜬 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늘에 떠 있지만 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지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로 이 땅지자와 가지지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글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하면 땅의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지는 뭐 잘 알 테니까 가지지자라고 하는 지자를 이제 파절을 해보면요. 열십자와 또 우자, 이 두 개의 글자가 모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10개의 하늘이 다시 나타난다. 어디에서? 땅에서. 그게 바로 이 지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펼쳐지는 천간. 천간은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펼쳐지는 음양오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표현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다시 펼쳐지는 어떤 기운과 모양,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지는 다른 말로 하면 12지지 또는 이제 12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간은 그 10천간 또는 10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천간은 10개인데요. 지지는 모두 12개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이제 모두 12개의 이제 기호가 되는데요. 이거 역시 천간과 마찬가지로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후퇴하는 음양오행이 땅에서 운동하는 모양이자 또 땅에서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다 이것이 음양오행이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모양 또 운동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늘에선 그것이 10개이고 왜 땅에서는 그것이 12개가 되는가?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동양의 고전에서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먼저 이제 오운육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이제 그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 전해지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오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운동이자 5가지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의 운동이자 6가지 기운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이 펼쳐지는 운동과 기운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또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천생지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늘은 5가지 기운이고 땅은 6가지 기운인가, 좀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 위에 있는 것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인데요. 이 12지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황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12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개의 절기, 즉 12개의 기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태양을 공전하는 우리 지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스듬히, 그러니까 그게 아마 23점 몇 도 정도 좀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기울어져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황도에 따라 이 만들어지는 절기에서 실제 태양의 기운이 땅에 전달될 때 약간의 어떤 이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6가지의 기운, 그걸 우리 동양에서는 풍, 한, 서, 습, 조, 화라고 하는 6개의 기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천간을 얘기할 때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늘은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 오행의 운동과 기운이 그대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운인 천간과 땅의 기운인 지지가 10개와 12개로 나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천간과 지지의 차이는요, 바로 음과 양의 운동을 중재하고 매개하는 토라고 하는 오행에서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천간은 하늘의 순수한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대로 이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서, 즉 목과 화라고 하는 양의 운동에서 금과 수라고 하는 그 음의 운동으로 이어주는 토는 딱 2개가 필요합니다. 음과 양에 따라서. 무와 기라고 하는 2개의 토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땅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모두 4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오행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절, 구체적인 기후로 표현하게 되는데, 따라서 각각의 계절과 계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또 매개해주고 중재해주는 토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천간과 지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지의 음양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지의 음양에 대해서도 이미 천간에서 한번 공부해 본 바대로 크게 시간의 측면과 공간의 측면에서 이것이 다르게 구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토의 경우는 이제 자는 양이고 축은 음이고 계속 순서대로 양과 음이 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그 구간 속에서 동시에 공간을 점유하는 물상의 측면에서, 즉 크기나 형태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먼저 시간의 측면에서 지지의 음양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지는 말씀드린 대로 모두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절반인 그 6개씩 끊어서 이 좀 운동의 구간이 나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지의 운동은 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자에서 축, 인, 묘, 진, 사라고 하는 6개의 기호들의 운동은 양의 구간, 즉 상승하는 운동의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오, 미, 신, 유, 술, 해라고 하는 나머지 6개의 기호들의 운동은 내려가는 운동, 음의 구간에 있는 지지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지지라고 하는 것은 자에서 사까지, 또 오에서 해까지라고 하는 2개의 구간에 따라서 양의 구간과 음의 구간으로 나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의 측면에서는 이 지지의 음양은 또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살펴보면요. 공간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 물상의 모양, 즉 형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양의 구간에 있는 자에서 사까지의 지지들은요, 처음 시작하는 건 양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즉 자는 시작하는 이 기호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오는 축은 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는 인은 또 양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오는 묘는 음이 되는 거고, 다음에 오는 지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는 또 음이 되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거고요. 음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은요, 오는 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미는 그 음이 되는 거고, 다음에 오는 시는 양이 되고, 유는 음이 되고, 술은 양이 되고, 해는 음이 되는, 이렇게 음양이 서로 교대되면서 시간 속에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지의 음양도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양의 구간에 있는 자에서 사까지, 음의 구간에 있는 오에서 해까지를 보더라도 음과 양의 기운만 강한 지지가 있는 반면, 자기 안에 음과 양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호들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지지라고 하는 것도 다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성향과 기질들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인 거죠. 따라서 지지의 성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이런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지지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